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정개미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구독자와 여러분의 사랑이 커지는 만큼 제 목소리 톤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곧 3옥타브 찍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특히 쓰면 좋을 자동감시 주문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래요. 제가 일단 키움증권 HT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증권사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비슷한 메뉴가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움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주식 주문이라는 메뉴, 이곳을 클릭하시면 기간 자동 감시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자동 감시 주문 0624번입니다 0624. 이 창을 여시면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선테크를 지금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주 이렇게 구매를 해놨는데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정보가 옆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여기 잔고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탑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감시 조건 설정이 있는데,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저는 보통 세 개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이익 실현은 이 가격에 가면 여기선 무조건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익 보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에선 팔아도 될 것 같아 가 이익 보존입니다. 손실 제한은 이 이상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포기하자, 그게 손실 제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시 기준가가 있는데, 일단 매입 단가를 가장 많이 쓰고요. 매입 단가는 말 그대로 제가 구매한 평단입니다. 평균 단가, 제가 1970원에 이 주식을 샀죠. 그리고 기준가 직접 입력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는 제가 이 자동 주문을 건 즉시 그때의 주식 가격으로 감시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일 종가는 말 그대로 지금 오늘 1940원이 종가인데 어저께 1980원에 이 주식이 마무리를 했나 보죠. 이 전일 종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입 단가 자신의 평단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한데요. 이 감시 기준가는 말 그대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 기준가 대비 제가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가격을 설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틱으로 설정하든지 원으로 설정하든지 퍼센트로 설정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퍼센트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가 대비 3, 그럼 기준가 대비 2970원 대비 3%, 그러니까 2030원까지 상승했을 시 이거는 무조건 팔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가 대비 2%, 2010원 기준가 대비 2% 상승했을 때는 이 3%까지 2030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2010원 정도 되면 이걸 꼭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손실 제한 주문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로 설정을 해 놓는다면, 제가 1970원에 샀는데 오늘 종가 1940원에 마무리를 했죠. 근데 내일이든 언제든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1910원에 이때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냥 무조건 포기하고 팔아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익 실현 가격 203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보존 가격 2010원이 있습니다. 내가 산 가격 1970원이 있습니다. 기준가죠. 그리고 손실 제한 가격 1910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봐볼까요? 내가 1970원에 사긴 했는데 오늘 종가가 1940원이었죠. 그럼 내일 1940원에서 주가가 시작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1940원 정도에서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익 실현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어요. 짠! 이렇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2030원에서 시스템이 내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2030원에서 제 주식이 다 팔립니다. 이번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030원 또 도달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한번 이 단기 고점에서 더 못 올라가고 내려왔죠. 2010원까지. 그러면 이 2010원에 제가 보존을 하라고, 상승 힘이 약해서 다시 내려가 버리면 보존을 하라고 주문을 걸었기 때문에 2010원에 팔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잘 올라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못 가고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똑같은 경우겠죠. 올라갔다가 무조건이었던 2030원을 찍지 못하고 다시 201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정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익 보존에 가격을 걸어 놓으면 대부분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0원의 이익 보존 가격에 체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이익 실현 가격 이때 체결이 되었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VI가 걸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익 실현을 물론 가면 좋겠지만 이익 보존에서 거의 다 체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인데 이거는 뭐 너무나 쉽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바로 1910원이 체결돼 버립니다. 이렇게 2010원도 못 찍고 가다가 떨어지면 이때도 바로 1910원에서 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당연히 2010원에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팔 수 있었겠죠.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인데 뭐 보통 가격은 그냥 이 가격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2010원이면 딱 2010원에만 팔아라 이런 소리고요. 시장가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2010원을 한번 찍기만 하면 무조건 시장가로 내 물건들을 다 팔아버려라. 그러니까 2010원을 찍고 약간 뭐 2005원, 2000원 이렇게까지 내려와도 그 호가에 일단 물량 처분하는 걸 우선시하면서 다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보통으로 해놓으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2010원에 걸려있는 매도 잔량은 뭐 1000주였어요. 그럼 1000주만 처분이 되고 나머지 9000주는 처분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시장가로 걸어놓는 게 또 마음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몇 억을 가지고 하거나 뭐 거래량이 아예 없는 주식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보통으로 해놓든 시장가로 해놓든 보통 자기가 설정해놓은 가격에 팔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조건부 지정가는 내가 이렇게 설정해놓은 금액에 팔리지 않으면 무조건 그날의 종가로 3시 반에 다 팔아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자동감시 주문을 하루짜리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 보통 뭐 일주일도 보고 뭐 2, 3일도 보고 하기 때문에 조건부 지정가는 크게 이 자동감시 주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뭐 보통으로 걸어놨다면 현재가에서 뭐 플러스 2틱, 마이너스 2틱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2틱으로 해놓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원에 도달했을 때 그 아래 틱인 2005원 그리고 또 그 아래 틱인 2000원까지는 만약에 내 물량이 다 처분이 안 됐으면 거기까지는 보고 내 물량을 다 처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2010원에 1000주가 걸려있고 2005원에 500주가 걸려있고 2000원에 500주 이렇게 매도 물량이 걸려있으면 제 2000주를 다 소화하려면 이 세 호가가 다 팔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마이너스 2t까지 아니면 3t까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 가는 수량은 여기에 이제 도달했을 때 처리가 될 때 100%를 팔 건지 뭐 50%를 팔 건지 아니면 뭐 금액으로 얼마를 팔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몇 주를 팔아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효기간 보시면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3달이 돼 있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 19일까지 이 기간 안에 이 조건에 도달하면 네가 알아서 매매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설정이 끝나셨으면 여기 조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내가 조건 추가해 놓은 게 뜨죠. 이익 실현 2030원, 보존 2010원, 손절 1910원 이렇게 뜨고 여기서 중요한 게 꼭 이 플레이 버튼 이거를 눌러주셔야 그 순간부터 감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조건만 해놓고 플레이 버튼 안 누르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스탑로스 설정을 보셨고요. 뭐 간편 설정 가시면 그냥 이거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팔고 이 정도 떨어졌어도 팔아라 익절 하나 손절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반 설정으로 와서 이번엔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트레일링 스탑도 상당히 재밌는 매매인데요. 트레일링 스탑 주문은 조금 더 실시간입니다. 스탑로스보다 약간 더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 사용이나 손실 제한 이 두 개의 옵션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기준가를 설정할 수 있죠. 자 똑같이 매입 단가로 하겠습니다. 1970원에 샀는데
1% 여기서부터 1% 올랐을 때부터 감시를 시작해라. 1% 오르면 1990원이죠. 그러니까 1990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트레일링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목표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현 시간부로 이 종목의 현재가, 이 현재가로 트레일링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 감시 중 2% 하락 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일링 감시 중 2% 하락 시 기준가 초과일 때 스탑 주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도 다시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날 1940원에서 시작하는데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또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번 좀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 떨어진 구간이 이 고점 대비 이 저점이 약 1%씩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라갔다가 여기가 단기 고점이었는데 1%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또 단기 고점이었는데 1% 떨어져서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또 쭉 올라갔다가 여기가 또 단기 고점이었는데 여기는 2% 떨어져서 여기를 갔어요. 아까 제가 2% 하락 시 스탑 주문을 넣으라고 돼 있죠. 그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뭐 조금 떨어지면 그냥 계속 놔둬. 다음 고점이 어딘지 한번 더 보자 라고 하는 거고,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지네? 2%나 떨어졌네? 그러면 2% 떨어진 가격, 여기 단기 저점에서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또 다른 뭐 경우의 수를 보자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자, 여기가 단기 고점이죠. 근데 여기 3%가 떨어졌어요. 이 저점까지. 그러면 여기 약 2%까지 떨어진 지점, 여기서 주문을 넣어서 자동으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팔게 되는 지점이 무조건 이 제가 해놓은 감시 기준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가 3%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지점이 이 정도겠죠. 근데 여기는 1970원 내가 설정해 놓은 매입 단가, 감시 기준가보다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안 팔립니다. 그냥 떨어져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래서 또 여기도 손실 제한 주문 실행 옵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매입 단가로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를 감시 시작 시점 현재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이때 매입 단가로 해놓으면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이 2% 떨어진 구간이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가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무조건 현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가 매입했던 매입 단가보다 더 낮게 떨어져도 고점 대비 2%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체결이 돼 버립니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냥 가장 계산하기 편하기도 하고 안전한 이 매입 단가로 주로 합니다. 왜냐면 손실 제한은 어차피 제가 또 걸어 놓을 거니까요. 굳이 이 아래서 체결되는 걸 이 스탑로스로 체결되게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3% 이렇게 해놓으면 1910원이죠 3%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손실 제한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1910원에. 그러니까 손절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부가적인 어떻게 팔지 설정하시고, 날짜 설정하시고, 조건 추가 누르시면 또 밑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감시 이 플레이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스탑로스랑 트레일링 스탑이랑 이걸 둘 다 걸어 놓으면, 사실 저도 한 번도 둘 다 걸어 보진 않았거든요. 이 둘 다 걸어 놓으면 이 둘 중에 먼저 조건에 만족한 곳에서 팔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트레일링 스탑은 항상 실시간으로 고점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가 고점 하다가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단기 고점 끝이죠. 이렇게 계속 고점이 어딘지를 감시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한 번이라도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낙폭이 2%가 되는지 2%가 안 되는지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르면 트레일링 스탑이 여기서 여기가 다시 단기 저점이다 해서 이 갭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2% 이하면 팔지 않고 또 지켜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1%만 떨어졌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여기가 1%,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같은 저점, 또 올라갔다가 같은 저점, 그 다음에 더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1%, 여기 1% 해서 이 정도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점이 다 똑같았는데 여기서 1% 떨어지고 이 저점에서 이제 더 떨어졌는데 또 여기서 1%를 떨어졌으니까 2% 떨어져서 여기서 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호가창을 사실 보고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제가 호가창을 보고 있을 때의 저의 멘탈이 이 자동 감시 주문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 호가창을 보고 있어 버리면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게 뭐 그날의 차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스탑로스를 해놨으면, 분명 자동 감시 주문을 믿었으면 여기서 팔렸을 텐데, 대부분이 이렇게 약간 흔들 때 이 정도에 제가 매도 주문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도 아쉽긴 하죠.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정말 2035까지 거의 다 갔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있었으면 팔았을 텐데 또 많이 떨어지고 2010원에 이익 보전 가격에 도달하고 나서야 이게 조금 낮은 가격에 팔렸다라고 아쉬움을, 분명히 사람이라면 아쉬움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호가창을 보고 있었으면 절대 여기서 못 팝니다. 어차피 못 팔았어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은 뭐 이거 잠깐 모바일 보고 있다가 어디 뭐 회의 들어가야 되고 하면은 막 팔아버려야지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합리적으로 내가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겠다 싶은 곳에 이익 보존을 걸어 놓으시고, 이익 실현은 조금 욕심을 더 부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상한가에 그냥 걸어 넣어버리면 되죠. 아니 이거 점상 갈지 누가 합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이거 오르면 땡큐고, 근데 나는 무조건 내가 만족하는 어떤 내 마음의 퍼센티지는 2%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익 보존 주문을 걸어 넣으시면 호가창이 뭔지, 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일정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수가 다른 거 없거든요. 비싼 가격에 팔고 뭐 낮은 가격에 사고 이게 절대 고수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 고수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이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치 로봇가 된 것 마냥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부족한 실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기능입니다. 자, 사실 저는 지금 매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가 가장 필요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여기 매수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내가 눈여겨보이는 관심 종목이 뭐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이걸 사라, 아니 뭐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을 때 사라, 이렇게 매수도 자동 감시로 주문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매수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이 매도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매수 부분은 그냥 간단히 여기 설정창 한번 보시면 설정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 자동 감시 주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능 자체가 막 아주 간단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추가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또 그때그때 한 번씩 설명을 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개미였습니다.